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검찰 수사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지난 22일 새벽에 구속된 후에 어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6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 돈이 정말 대선 자금으로 쓰여졌는지, 자,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그 돈이 전달된 것은 예.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지고 법원에 의해서, 그리고 여러 증거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아마 그것은 그렇게 틀린 사실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 있는 돈이냐 이 문제인데, 시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전달된 시점이 작년 4월에서 8월, 즉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 아니면 시작하는 중, 이런 대선과 관련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또 관련 증언을 보면은 김용 부원장이 먼저 금액을 20억 원의 금액을 특정해서 현금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검찰 판단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김용 부원장과 또 다른 이재명 대표의 이제 측근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지금 실장, 작년 검찰 수사를 전후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를 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이 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좀 나왔거든요.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를 보면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본인은 회유 안 당하는 사람이라며요. 그러니까 뭐 회유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뭐 저 정진상 전 실장이 회유를 했다. 그래서 나는 회유를 안 당했다. 아니 회유를 당했으면 그러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정작 상황을 보면 유동규 씨가 본인이 검찰에 회유됐다고 민주당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국민들한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 유동규 씨가 처음에 진술을 번복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뇌물죄로 있던 걸 인정하다가 정치자금법으로 진술을 번복합니다. 진술 번복은 사실이기 때문에 회유를 누가 했겠습니까? 검찰이 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뇌물죄는 본인이 1억 이상 받았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장동에서 1억 이상 받았고, 그다음에 위례까지 합치면 뭐 8억 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상태에서 뇌물죄가 지금 위례에 있는 것까지 병합이 되면 이분은 최소 형법상 무기징역까지 10년 이상의 감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본인이 받은 돈을 단순히 전달했다라는 것만 인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형량이 낮아져요. 정치자금법 수수에 있어서 전달하는 거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 차이인 형량을 놓고 본인이 진술을 이렇게 바꿨을 때 이게 사실에 부합돼서 바꿨을까요? 본인을 위해서 바꿨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진상 전 실장이 회유를 했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제가 예. 봐서는 본인을 방어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유동규 씨가 지금 현재 주장하는 바는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도 직접 전달했다는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남욱, 정만영 두 분이 만난 것만 지금 뭐 이런 게 진술이 있고, 결국에는 검찰이 짜여놓은 증거에,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에 본인이 정치자금법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맞춰가는 과정이지 않냐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그 구속기간 만료로 이제 이 전 본부장이 풀려나면서 그 계속해서 이제 진술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언론들도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새로운 발언들이 또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또 추가 폭로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좀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측과 어떤 관계가 좀 틀어진 걸로 보여요. 예. 그동안 1년 넘게 수사를 받아오던 입장, 또 구치소에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추측하건대 본인이 다 죄를 뒤집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제일 저는 그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 대표가 벌을 받아야 된다. 거기서 그 명령이라는 단어, 즉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해 봅니다. 예. 자, 지금 뭐 보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 일당이 본인들이 굉장히 원수 같았을 텐데 본인에게 이제 대선 자금을 줬겠느냐. 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민주당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 물론 아까도 이제 좀 그 말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민주당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과 진술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는 부분들은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김용 부원장이 지금 실체적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동규 씨도 아까 주장했듯이 이재명 대표의 명령 나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 그냥 던지는 거예요. 본인도 김용 부원장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는 실체적인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것이고, 특히 김용 부원장도 이재명 대표까지 돈을 흘러갔다는 부분도 검찰뿐만 아니라 유동규 씨도 그걸 들은 바도 없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추측성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본인이 뇌물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치자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면 참 이게 그 조작된 진술이 나중에는 다 밝혀지면 참 허탈하고요. 좀 불행해지는 것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 검찰이 이 진술을 조작해서 뇌물수수 사건을 해와서 나머지 그 무죄 판결들이 나온 것들을 보면 한명숙 전 총리도 있고 박지원 그 전 국정원장도 있고요. 신계룡 의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당시 어떻게 됐냐면 진술 하나를 가지고 뇌물수수를 해서 쭉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진술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검찰이 너무 무서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살기 위해서 검찰에게 어떤 회유를 당하고 형량 조정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본인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추측성으로 김용 부원장 자체도 돈을 받았는 것을 본인이 입증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재명 대표까지 명령을 했다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이제 발부를 한 거니까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정치자금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소가 되면 인생이 망가진다. 설사 무죄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와 구속, 체포는 수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그런데 마치 이게 우리가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 부분들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하고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되면 이 사람은 유죄다, 죄인이다 라고 지금 온통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 제26조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이게 정의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추측만 남하고 계속 이 말하자면 검찰에서 흘리는 피의 사실 공포에 따르는 언론 프레이에 놀아나는 거 아니냐. 네, 정확하게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아니 제가 서영주 부대변인 말씀드리면 마치 민주당만 지금 헌정 이후에 기소당하고 법원 영장 발부받고 그런 측면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요. 우리 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1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라느니 언론에서 이렇게 한다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법원에서 상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거지. 요즘 법원이 검찰에서 영장 청구했다고 다 받아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추측한다, 억측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까 이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이게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고 한명숙 전 총리 같은 얘기까지 끌어들이면서 얘기하신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한명숙 전 총리 무죄 받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장동 특검을 다시 제안했죠. 민주당도 윤 대통령과 야당을 향해서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장동 특검이 제일 먼저 발의가 됐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그 다음에 저는 각각의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만약에 대장동 특검을 먼저 한다면 그걸 왜 우리가 반대하겠습니까? 대장동 특검이라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김건희 특검을 하면 되겠죠. 특검은 수사를 뭉개일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예, 뭐 민주당이 이제 뭐 이번 주 안으로 이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까 그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장동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쌍특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쌍특검 부분들은 이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윤석 대변인 얘기했듯이 제가 뭐 야당에 대해서만 진술 조작, 그다음 무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예. 사법 자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야만 그 검찰의 기소로 있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폭넓게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이제 특검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장동 특검 부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을 보세요. 대장동의 중심은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 씨가 관련된 게 50억 클럽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 곽상도 전 의원이 있고요. 국민의힘에 관련된 50억 클럽, 그게 수십 명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검찰은 김만배는 어디 갔습니까? 김만배 씨는 사라졌잖아요. 국민의힘 관련된 50억 클럽은 수사하지 않고 유동규 씨를 비롯한 유동규 씨를 매개로 한 남욱, 정영학, 유동규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만 합니다. 이게 형평이 있습니까? 동시에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정말 규명하고 싶으면 김만배 씨까지 넣어서 50억 클럽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유동규 씨에 대한 이런 진술이 났으니 여기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검찰 수사가 안 되다 보니 당연히 민주당은 특검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대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죠.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본인이 범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뭐 수사를 뭐 지연시킨다. 검찰이 1년 동안 수사를 인제 와서 진술 번복 하나 해서 다시 뇌물죄를 정치자금법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특검을 했으면요. 특검은요. 11월에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90일 플러스 30일 120일입니다. 5개월이면 끝납니다,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수사 자체가 어떤 특정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냐. 그래서 특검을 피한다면 이 검찰 수사는 뭔가 고도에 의도된 정치적인 수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김만배 씨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곽성도 전 의원도 재판받고 있어요. 수사를 안 한 게 아니고 다 제대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 말은 주 대표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10월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저희 쪽에서 특검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전 대표가 당시 후보가 특검을 거부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특검 이거 하자는 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시간 끌기다. 검찰 수사 잘 되는데 왜 하냐. 적폐 세력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특검을 하자고 그래요. 이 얘기는 글쎄요. 본인이 한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뭐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던 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시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피켓 들고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준석 그 당시에 대표도 있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있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정치 공방하지 말고 검찰이 발표했던 대변인실에서 발표했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증거인멸이요. 되지 않습니다. 특검 통해서 더 강도 높고 더 자세하게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거예요. 편파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런 우려를 이제 쌍특검 얘기를 하셔서 그러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모든 뭐 김혜경 씨까지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압수수색을요 224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그다음에 주가 조작 부분들,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양평동 지구의 특혜 의혹 사건 0건입니다.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는 검찰 수사인가라고 봤을 때는 아직 쌍특검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최소한 지금 검찰의 유동규 씨의 진술 하나로 의존한 이재명 대표 죽이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인 수사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 정도밖에 논리가 없다는 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건하고 이재명 대표 건하고가 비교가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시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특검 얘기 계속 하시는데 지금보다 더 세게 해서 진실을 밝히자 그런 입장이 정말 속으로 진짜로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고 예. 지금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다른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흐트러뜨리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예.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선 자금 부분들은 아직 김용 부원장도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언론 여론전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 마치 받은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부분도 경찰에서 이미 이 사실을 인정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불송치한 것이고 예. 주가 조작도 법원 판결문이나 법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실체적인 게 드러났는데 수사를 압수수색 한 건도 안 한 거와 아직 실체적인 진실이 안 드러나는 부분들에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 한 거는 그게 비교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실체적인 게 드러난 게 있었나요? 글쎄요. 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면 아마 지금 상황이 민주당에서 많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사상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이 사안의 경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선 치르는 데 있어서 불법적인 자금이 왔다. 이게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형법상 굉장히 큰 죄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이 될 뻔한 분에게 연관성이 있다는 것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것하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것을 수사하라 하는 것하고 국민들께서 어떤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무엇을 더 밝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 소장파 의원이죠.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퇴진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이제 뭐 당내에서 나왔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제 처음이다라고 또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김혜영 전 의원이 뭐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운지 뭐 그것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예. 적어도 민주당에서 의원을 하셨던 이 젊은 소장파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 이제 내려와라라고 말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성원들조차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어떤 결백이라든지 연관성 없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걸어야 될 길,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 지도부는 뭐 단일 대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목소리가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당한테 조금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듣는 것들이 이제 정당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예. 그럴 수는 있지만 김혜영 전 의원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으로서 대응해야 될 부분 이 시간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당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을 조금 머리 떠나 있던 분이 갑작스레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지금은 검찰의 진술 조작에 의한 이 수사에 당이 맞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지. 지금 한 명입니다. 그것도 현직도 아니고 전 의원이고 당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본인도 그렇고 당에는 당을 걱정한다면 좋은 어떤 발언거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요, 이 보수와 진보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각각 이재명 대표의 구속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는데요. 진보 단체의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검사들의 자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이고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는 나쁜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도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 이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예, 현직 의원이 장외 집회에 참석해서 현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분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문제죠. 본인을 뽑아준 선거구민을 생각을 한다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즉, 저 얘기는 헌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상대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거리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임기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됐어요. 임기 10%도 지나지 않았는데 퇴진하라면서 손을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대중을 선동하고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촛불이라는 단어를 자꾸 참칭을 하는데요. 국민들이 진정으로 민주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본인들의 주장과 연결시켜서 아주 교묘하게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대중집회에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우리 국민께서는 저 말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아시리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민주당에서도 이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도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전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었어요. 솔직히 좀 경계하는 바도 있었고, 아직은 저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기 지금 집회에 나오시는 부분들은 뭐 김건희 특검 부분 얘기하는 분들은 시민들이에요. 온건이 시민들이 하는 시민 집회에 정치인이 가다 보면 퇴색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에서 경계를 했지 발언을 가지고 경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수사에만 혈안이 돼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민생이 다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최근에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민주당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했을 때는 점점 이제 명분을 결국에는 현 정부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발언들이 결국엔 국회의원들도 우리 야당도 이제 결국에는 장애로 가서 시민들과 합을 같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좀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우려보다는 결국엔 현 정부의 조작 수사와 탄압이 초래한 결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